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부분 저점 라인을 확실하게 잡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시점 자체가 이제는 700원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이 시점을 확실한 기회로 잡아야 되겠죠. 무작정 리플코인만 매수해라. 리플코인 100% 몰빵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저점을 잡고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이런 매매 대응 방법이 지금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매매 대응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무조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비중 관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올라가는 코인들 대비해서 리플 코인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매도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예 안 만들고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리플 코인 제 영상을 보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코인들 엄청 올라가고 있을 때 리플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졌지 않느냐. 리플 코인, 솔라나를 비교해보면 솔라나는 1100%나 넘는 상승력을 보였지만 리플 코인 이렇게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바닥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리플은 우상향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가면서 IMF 또한 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당연하겠지만 코인의 활용도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리플의 움직임 또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현재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상승력을 그대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던 리플 코인의 모습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재차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700원 라인을 터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00원 라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전부터 이 라인 대는 확실한 저점 라인을 형성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700원을 이탈한다는 건 다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져 있죠.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재차 상승력을 보일 땐 또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또 줄어들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고래들 입장에서 이 고래들은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집은 틀린 경우입니다.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거를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저점에 매수하는 건 누굽니까? 고래들입니다. 왜? 떨어질 때 무서워서 개인들은 절대 매수 못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확실한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이 모멘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 매매의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요. 리플 코인을 100% 몰빵 들어가셔라. 리플 코인 좋으니까 리플 코인만한 코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대응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장기 포트, 단기 포트 아직 1월 달 안 끝났습니다. 2024년도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한 포트 설정도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단에 제가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931번에 7908, 69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받으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주말인데 변동성이 많으니까 많이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주말입니다. 이런 주말에 어떻게 투자의 비중을 잡아갈지 포트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다 수익과 손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수익과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니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을 많이 주었다. 그 부분이 그레이스케일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받았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부분이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발 ETF가 비트코인 ETF가 형성이 되면서 다른 쪽에도 비트코인 ETF가 많죠. 그럼 수수료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ETF를 통해서 해당되는 비트코인 ETF가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수수료 경쟁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지. 순유출 물량이 모두 다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 제가 이 부분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리플코인은 이렇게 주봉상 보시면 확실한 저점 부분을 갱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750원 라인 일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장 시작하는 업비트 기준까지 750원 위로 올려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750원이 그냥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그러면 750원 밑에 있는 지금 단가는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겠죠. 그럼 여기 라인에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들어갈까?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주봉상 엄청나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1월 달에 들어와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8거래 일차 5.15억의 순유출 물량이 나왔습니다. 예, 왜 유출됐냐? 자, 그냥 유출되고 현금화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ETF가 여러 군데서 나왔고 블랙록 ETF, 뭐 피델리티 ETF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에 따라서 ETF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된다는 건 해당되는 부분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5개의 현물 ETF에서 3,607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출됐습니다. 자, 순유출됐다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해당되는 5.88억 개의 달러에 상당히 유출됐고 나머지 내고에선 1. 뭐죠? 11.614 그러니까 11,614의 비트코인이 유입되었다는 거. 말 그대로 유출과 유입되면서 해당되는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한쪽에서는 나왔지만 다른 쪽으로는 유입되었기 때문에 현금화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보세요. 외신, 전통 자산 운용사들은 그레이스케일을 인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영향력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고 기관 투자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을 자산 운용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수익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인수를 받는다는 거, 새 주인이 바뀐다는 건 이거는 주식을 오래 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곳입니까? 최근에 리플을 포트에 설정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이 리플과 에박스를 편입했다. 보유 펀드를 조정시켰다라는 거는 포트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인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플을 편입시켰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앞으로의 상승력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리플은 확실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2024년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2024년도에 빅테크 암호화폐 통합 원년이 될 것이다. 자, 리플이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제도권의 암호화폐 채택이 확대되었고 금융권의 수용이 기대되고 있는 게 2024년도다. 왜 이 말을 했느냐? 바로 그 중요한 CBDC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떠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보시죠. 자, CBDC 이건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은 확대가 되어 있고 통화 시스템의 안전성은 향상된다. 번스타인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2028년도에 CBDC의 시장 규모는
죄송합니다. 2조 2천억 달러. 말 그대로 하나로 2,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평가받았던 관련 시장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중앙은행들,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고요. 미국으로 치면 연준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이 CBDC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지털 경쟁, 빅테크의 영향력, 현금 사용량의 급감이 바로 대표적인 예로 되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CBDC는 앞으로 발전 속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 또한 말을 했습니다. CBDC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나오고 있는 건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인 IMF 또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CBDC가 기존 현금의 대안이 될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거. 그만큼 국내외 CBDC 도입 검토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니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가파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니플의 파트너사들, 니플의 고객사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자, 니플의 파트너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바티, 엄청나죠? SABB, SCB, SBI, 레몬웨이 해당되는 모든 은행권들은 니플의 손을 맞잡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냐면 만약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 이러한 파트너사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 수가 없죠. 다 이탈을 했을 겁니다. 근데 IMF 또한 니플의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은행권들, 이 금융권들은 모두 다 니플의 파트너사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시는 결과치를 가져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니플 코인 그냥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언제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가져갈 수 있을까? 자, 그 부분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이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유출량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지금은 완만해졌다. 하루 유출액이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1월 27일 오늘 날짜 났던 뉴스거든요. 자,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유출. 매 유출만 된 게 아니라 순유입 또한 되었다는 거. 유출과 유입이 절명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ETF,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소화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소화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점을 잡을 만한 구실이 없어지게 되겠죠. 니플의 약세장이 언제쯤 벗어날까? 니플은 향후 90일 내에 5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이게 1월 18일 날짜 났던 부분이거든요. 3달 안에 니플은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걸 말합니까? ETF에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다른 코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전방성에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니플의 전망하는 2024년도에 말씀드렸던 이상의 이 키워드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시장의 확대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니플 코인이 못 올라가고 있고 하방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고 힘들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니플 코인 자체가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포트를 설정하면서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간다면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700원대 두드릴 수 있습니다. 700원 하방 압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 750원 라인을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간에 들어왔던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확실하게 그 단가를 지지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시장 전망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해당된 비중 관리했다면 현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와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수익 구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